지난 수요일 날 했던 설명회가 1부예요. 그걸 바탕으로 2부를 하는 거고요. 1부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GTG 수학 유튜브 검색하셔서 보시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2부입니다. 영재성을 살리는 교육 방법, 영재에 맞는 수학과 교육 로드맵, 영재교육원 준비 방법 이 세 가지 할게요. 영재성을 살리는 교육 방법 한번 보자.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영재교육이 일반 보통교육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영재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영재의 특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 조금 할게요. 영재는 보통 사람하고 엔진, 이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달라요. 보통 사람은 동력이 필요성입니다. 당근 때문에 쫓아가기도 하고요. 채찍에 몰려서 하기도 하고요. 어떤 비전을 쫓아서 하기도 하고 대의명분 때문에 하기도 하고 이게 커요. 영재는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영재를 움직이는 큰 동력은 호기심, 탐구, 깨달음, 창조, 열정, 몰입 이런 지적인 만족 또는 지적인 성장, 깨달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재미있어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재밌으면 일반인도 움직이죠. 하지만 재밌는 걸 억누르고 비전을 쫓아갈 수 있고요. 보통 사람은 영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있는 학생이 모범생형 영재, 저번에 우리 영재 유형할 때 착한 영재, 범생의 영재는 자기를 억누르면서 할 수 있지만 행복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엔진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엔진이 다르다는 것을 첫 번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영재를 외부와 내부에서 공격을 합니다. 외부에서는 잘난 척한다, 고집 세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쉬워요. 그리고 잘할 때는 시기 질투를 받기가 쉽습니다. 친구들하고는. 질서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영재들은 자기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쉽게 따라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고집이 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강해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좀 부딪혀요. 그리고 워낙 지적 발달이 빠르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한 십몇 년 동안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게 되는데 이 안에서는 선생님한테 송가신 존재가 되기 쉬워요. 질문을 계속한다든지 너무 앞서가서 딴 애들이랑 멀어져서 수업 부담을 2배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 맞아요. 그게 외부에서 오는 공격입니다. 틀 안에 우겨 넣으려는 공격, 시기 질투하는 공격 그런 공격이 있어요. 내부에서도 공격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기도 해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기도 하고 자존심이 강하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만 자기 자존심이나 완벽주의에 손을 댈 것 같으면은 멘탈이 되기가 쉬워요.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질책하기도 쉬워요. 이게 어릴수록 더 심한 거예요. 이걸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모뿐인 거예요. 부모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영재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부모든 선생님이든 영재도 뭐 다 같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온갖 오해와 또 영재에게 맞지 않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영재가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인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그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가 마치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걸 알고 나서 남녀 사이의 관계가 다르고요. 아픈 사람이 내가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걸 병식이라고 하거든요. 병식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하고 비슷합니다. 영재의 특성은 나는 모른다. 그래서 학습해야 된다.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의 목표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영재를 키우는 게 그냥 순한 보통 아이의 몇 배로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해를 못하니까. 까다롭게 느껴져요. 혼란스럽게 느껴져요. 얘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요. 이럴 땐 어른스럽고 어른 대접을 원하다가 이럴 때는 또 어린애처럼 굴고 자기 고집만 자꾸 피우기도 하고 그래서 몇 배로 더 힘든데 이때 교육 목표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를 똑똑한 애니까 공부를 시켜가지고 엘리트를 만들고 출세를 시켜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자기 가진 자기 결대로 잘 성장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 성장 과정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이런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전제고요. 영재 교육을 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떤 걸림돌이 있냐면요. 부모나 교사는 영재의 특성을 모릅니다. 부모님이 영재셨으면은 괜찮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부모와 교사는 영재의 특성을 모릅니다. 부모님이 영재였어도 다르거든요. 영재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기가 어렵다. 경험이나 주위에서 보고 들어서 알기가 어렵다. 프로는 영재가 아니니까 우리가 보고 들어서 경험이 적어요. 그게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두 번째는 영재 안에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있어요. 두뇌가 발달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런 거는 어른스러워요. 그리고 어른에 걸맞는 대접을 원해요. 참기는 싫어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은 애인 거예요. 심지어는 유리멘탈인 애, 깨지기 쉬운 애인 거예요.
완벽주의도 있고 감각도 예민하고 쉽게 흥분되기도 하고 남과 비교해서 좀 처질 때 잘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어린이 같은 정서적 상태예요. 사실 애죠. 애인데 좀 더 예민한 애인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어른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중적으로 대해야 되니까 두 가지 다를 왔다 갔다 스위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예 얘가 20몇 살 먹은 굴면은 또 어른처럼 굴면은 그렇게 할 건데 안 그러니까 키우기가 힘듭니다. 키우기가 힘드니까 부모님들 중에 약한 분은 본인이 눈물 짓고요. 부모님이 센 분은 애를 우그러뜨려 버려요. 제가 애를 우그러뜨린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 걸 했을 뿐인데 애가 우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범생이형 영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범생이형 영재는 부모님이 우그러뜨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부모한테 맞추고 세상한테 맞추고 권위자한테 맞춰서 알아서 자기를 스스로 우그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쟤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 인생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기가 힘듭니다. 세 번째로 어떤 걸림돌이냐면 영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직도 제대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이 생긴 지가 벌써 한 5년 넘었거든요.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교 같은 새로운 제도가 생기긴 했는데 극히 일부만 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재가 가장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 30살 됐을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까지 가장 골든타임에는 영재학교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월반이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초등학교는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영재에게 충분히 제공하기가 어려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영재가 상위 한 2, 3%는 된단 말이에요. 한 반에 한 명꼴이고 전국으로 치면 30만 명이 태어났을 때 적어도 5천 명은 넘어요. 해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나마 수도권이면 좀 있는데 사교육에 그것도 접근하기 너무 어렵죠. 있는지도 모르고 비용도 들고 지방에서는 아예 접근도 안 되고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영재는 친구를 사귀기 어렵습니다. 친구 관계가 쉽지 않아요. 수준이 너무 차이 나서 IQ 130이면 IQ 100인 애보다 1.3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0년이 누적되면은 얘들은 보통 IQ 100인 애가 10살이라면 얘는 13살 같은 거예요. 10살하고 13살이 보통 같이 못 놀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친구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장애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외롭습니다. 애들이. 그러면 이런 걸림돌이 있는 영재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특히 지적인 분야에서 몇 가지 교육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 발달에 맞는 적절한 지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선행학습 나쁘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행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우리 애를 혹사시키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행학습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아동을 혹사시키는 선행학습이라면 나쁩니다. 학생에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알아서 독서를 해서 8살짜리인데 두꺼운 그림 없는 글밥 많은 책을 읽는다. 이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얘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게 재밌어. 그런 애들 많거든요. 독서 수준은 자기 나이보다 한 4년, 5년 앞선 애들 많아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은 고등학생, 대학생급의 책을 읽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걸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문제예요. 얘들이 재밌고 좋아해서 읽어요. 그래서 뭔가를 학습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소화불량이 안 걸리고 이해가 되고 오히려 더 그 다음 단계를 더 깊이 알고 싶어 해요. 그게 영재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끝을 본단 말이에요. 완벽주의가 있고 끝까지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를 인위적으로 막으시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선행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국어, 영어, 사회에서 역사 이런 데서는 여러분이 선행학습으로 생각 안 하세요. 영어는 공교육하고 비교도 안 되게 선행학습 하시잖아요. 주로 수학, 과학일 건데 과학도 그냥 독서 많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내용적 선행이 됩니다. 수학도 교양도서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선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더 필요한 거를 본인이 느껴요. 느끼는 단계가 옵니다. 그때 예를 들면 수학에서 방정식을 푼다. 이차함수를 컨트롤할 수 있다. 함수라는 개념을 알아서 미분적분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자기가 과학을 할 때 필요해요. 예를 들면 과학이 너무 재밌어 물리를 하는데 로그가 필요해. 그럼 로그 공부해서 하면 되거든요. 똑똑해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식의 선행은 그냥 하시면 된다. 그게 이 아이가 재밌어하고 호기심 가지고 학습할 수 있으면 계속 제공을 해주셔라. 심지어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연결해서 좀 설계를 해주시면 더 좋죠. 뭐 일반인은 설계가 어려우시겠지만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독서 이런 수단 선행 말고 체험 활동도 참 좋습니다. 과천과학관, 무슨 수학 박물관,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자기가 체험을 해보고 또 퍼즐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직접 뭔가 하는 거 있어요. 만들고 탐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탐구하게 시키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또 뭘 찾아보니까 추가로 더 호기심이 생겨서 또 뭐를 하고 이렇게 점점 하게 끌어주십시오. 이거를 좋아하는 게 영재예요. 발달에 맞는 지적 자극을 제공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저는 많이 봅니다. 똑같이 IQ 좋았던 애, 영재성이 강한 애였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은 아마 그 학생의 잠재력은 비슷했을 건데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많이 차이 나요. 근데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영재성이 강한 애들은 대부분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나쁘게 드러나면 어떠냐면 자기가 못하는 분야는 안 하려고 해요. 잘하는 분야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에서 누군가 차이 나잖아요. 그럼 그 분야를 안 해. 자기 아는 누구는 예를 들면은 미적분 이야기 막 하고 과학 동화 같은 잡지에서 읽었던 수준 높은 이야기 하는데 자기는 뭐 찌질한 거 하고 있으면은 과학은 나 아니야 이러고 그쪽도 안 가버려요. 사실 별거 아닌데도 시작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딴 길로 가버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번째, 이 학생의 지적 발달이 일반인처럼 스몰 스텝으로 정해진 공교육에서 짜놓은 커리큘럼대로 성장하지를 않아요. 점프를 막 하거든요. 비약적으로 이해를 높은 수준의 거를 이해하고 탐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몰 스텝으로 또박또박 가는 거는 지루해서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또박또박 가는 거는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많은데 점프하는 애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적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영재보다 나이는 많고 지식은 많으시지만 이 점프하는 이 수준을 못 쫓아가십니다. 본인은 요거 다음에 뭔가를 배워서 그 다음 거 있고 뭔가를 배워서 그 다음 거 있고 그것도 어려워서 반복하면서 하나하나 싸워왔는데 얘들은 그런 거 없이 자기가 몇 가지만 듣고 자료만 있으면 훅 점프하거든요. 이해가. 그래서 그 다음을 끌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꼬맹이들은 돈도 많이 낼 수 없잖아요. 고3이면 한 번 수업할 때 10만 원, 20만 원 낼 수 있지만 꼬맹이들한테 그렇게 돈은 못 내고 근데 필요한 선생님은 더 그냥 중고등 교육과정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보다 훨씬 높은 레벨의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높은 레벨의 선생님을 원하는데 돈은 안 내고 높은 레벨의 선생님은 돈이 없고 하니까 가지를 않죠. 그리고 꼬맹이 데리고 그 높은 레벨의 박사 이런 분이 가르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답이 없느냐? 아니다. 위대한 우리 인류의 스승이 책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가르침을 남겨놨어요. 영재들은 다행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끝없이 파고드는 이 몰입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끝을 보고 싶어하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일반인이라면 하지 않을 깊이까지 파고들어요. 궁금하면은 책을 찾던 인터넷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어른한테 묻든 해서 자기가 만족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지적 탐구를 합니다. 그거를 할 때 독서가 매우 아마 거의 유일한 스승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어릴 때. 좀 더 크면은 영재 교육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좀 어릴수록 독서가 거의 유일한 스승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 읽는 독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재라고 다 독서를 좋아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 끌고 가서 계속 맛을 보여주십시오. 어느 순간 되면 여기 꿀단지가 많구나라는 걸 애가 알잖아요. 이 지적인 거에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애들이 영재니까 자기가 알아서 꿀단지를 찾아가요. 자기 관심사를 쫓아서. 그게 역사일 수도 있고 무기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뭐 많죠. 분야가 많을 건데 그때그때 자기 관심사를 따라서 가요. 그게 스스로 할 수 있게 놔두시면 됩니다. 다만 끌고 가시는 게 필요하죠. 거기까지.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 이게 이 아이가 부모 도움 없이 공교육의 도움 없이 좋은 선생님 안 만나도 지방에서도 경제 형편이 좀 쪼달려도 얘가 영재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고 기둥이 되고 할 겁니다. 세 번째 교육 원칙. 영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몰입할 때입니다. 영재가 자기 잠재력을 가장 잘 개발할 때는 몰입할 때입니다. 영재가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나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깊이까지 몰입해봤느냐예요. 제가 여러 학생을 경험해봤습니다. 어떤 애는 개미에 몰입하는 애 있었어요. 걔가 우리 영재고 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중2에 시험 삼아 쳤는데 덜컥 붙어버렸어요. 영재고에. 공부도 딴 애들처럼 선행학습 엄청 하지 않았던 애인데 그냥 과학에 몰입해서 약간 덕후였거든요. 깊이 몰입한 거예요. 개미 만들어서 몇 년을 키우면서 개미 굴이라든지 개미의 생태를 연구했던 애예요. 어떤 애는 게임에 완전 몰입해서 몇 년 동안 전국에서 게임 탑을 찍은 애가 있어요. 어린애인데 초등학생인데 어느 정도냐면 대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전국 게임 동호회 부운영자까지 하고 게임 매뉴얼 외국 거를 번역해서 보급하고 이런 정도까지 한 거예요. 걔가 마음을 바꿔서 영재고 가겠다 생각하고 2년 만에 영재고 왔어요.
제 생각에는 어떠냐면 이렇게 어느 한 분야에서 몰입을 해서 몇 년씩 탑을 찍어본 애들은 그 대상을 공부로 바꾸거나 연구로 바꾸면 탑을 찍습니다. 그거는 제가 많이 봅니다. 몰입이 영재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자기 잠재력을 가장 잘 개발하는 방법이고 몰입의 깊이가 이 사람의 성과의 한계를 결정한다. 그래서 어릴 때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1점 더 얻으려고 얘가 한 90점 받는데 100점 맞게 하려고 실수를 줄이려고 반복학습시키고 문제집도 풀리고 이거를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면 몰입이 안 돼요. 지루한 거잖아. 재미없는 거잖아. 다 아는 건데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 자꾸 반복시키고 있는 거니까 몰입을 안 해요. 정신이 자꾸 딴 데 나가요. 그러니까 실수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잖아요. 경시대 좀 많이 하지 마세요. 좋은 경시대 말고 시시한 경시대 있어요. 성대 경시 이런 거. 그 경시대가 다 나쁜 건 아닌데 뒤에 변별력 문제 한번 보세요. 다 카운팅이에요. 재밌지 않은 카운팅이에요. 재밌는 카운팅이 아니고 노가다스러운 카운팅이에요. 고통스러운 카운팅. 어른이 해도 실수하기 쉬운 실수 유발용, 순위 변별용 카운팅 문제 많다고요. 그런 거 자꾸 풀리면 얘는 지겹잖아요. 몰입하기 싫다고요. 그래서 몰입을 방해하는 딴짓을 시키지 마시고 빈둥거리는 시간을 좀 많이 주십시오. 빈둥거리는 시간. 제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하루 이틀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최연소 학교에 간 학생이 있어요. 박수홍이에요. 제가 CMS에 있을 때 CMS 수료하고 그때 우리나라 한국과학영재학교 처음 1호가 생겼어요. 그때 중1 때 합격했어요. 중1 때 합격하면 영재학교는 중조를 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걔는 영재학교 안 가고 장충고인가 일반고를 갔어요. 그것도 또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 수학과를 갔거든요. 그 친구 어머니가 쓰신 책이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공부다 책이에요. 저는 영재성이 강한 학생 부모님은 이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절판됐을 건데 중고책은 있거든요. 도서관 가도 있으니까 좀 보십시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수홍이가 어릴 때 종이접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영재성이 강하니까 종이접기에 미쳐가지고 맨날 몇 달 동안 종이접기를 해서 라면 박스로 몇 박스를 접는 거예요. 점점 레벨이 올라가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팽이에 빠져가지고 또 팽이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맨날 며칠 하고 일기에 보면은 팽이를 이기는 연구를 해요. 그림도 그리고 팽이 돌리는 경기장도 설계하고 그러다가 종이 비행기에 빠져요.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이렇게 연구해서 자기 날개 그리고 뭐 찾아보고 이런 거 해요. 이렇게 빠졌던 애가 그 공부로 딱 돌리니까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1 때 영재고 붙어버리잖아요. 세상 모든 게 공부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빈둥거리는 같은 게 얘한테는 몰입하는 시간이에요. 몰입할 시간을 주십시오.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과 여유를 보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율성. 이거 좋으니까 이거 좋으니까 문제집 풀어. 이거 좋으니까 뭐 해. 이렇게 한 거는 영재가 강하게 거부해요. 그래야 진짜 영재예요. 근데 불행하게 많은 영재, 특히 여학생들은 착해서 그런지 범생이 영재가 잘 돼요. 부모가 하라 그러면 따라 해버리니까 자기 싫은데 좀 대드는 애는 튕겨내요. 부모하고 싸우죠. 부모를 괴롭다고 눈물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얘들의 장점은 자기가 필히 고친 거는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야 그렇게 돼요. 시켜서 하면은 똑같이 재밌을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게 놔두세요. 대표적인 게 풀이 방법이에요. 공부를 할 때 이 문제 이렇게 풀어라고 가르쳐주지 마시고요.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세요. 저희 학원 영재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을 해요. 먼저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풀고 이렇게 안 하고요. 네가 풀어봐 하고 문제 먼저 던져줘요. 자기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온갖 짓을 다 해보고 그래서 뭘 해결하고 성취감 느낀 다음에 선생님이 너네가 경험한 이 수학적 경험은 이러이러한 개념이야 라고 개념과 원리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거를 더 높은 레벨로 끌어주세요. 선자율 후 학습을 해요. 그래야 재밌어요. 그래야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야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더 깊이 이해해요. 자율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주입식 교육 하지 마십시오. 영재 중에는 착한 영재, 범생의 영재는 주입식도 잘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점점 성취도도 내려가요. 행복도 없어져요. 호기심을 키우고 주입은 줄여주세요. 영재일수록 더 그래요. 일반인도 그런데 영재는 더 그래요. 호기심만 잘 불을 지피면 알아서 책 찾아보고 알아서 낑낑거리고 연구하고 알아서 유튜브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해서 지가 속 시원할 때까지 파고들어요. 불만 잘 지피시면 돼요. 일반인 하듯이 감시하고 숙제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들은 숙제도 맡겨둬야 돼요. 좀 허술한 것 같아도 자기가 호기심만 있으면 필요한 수준만큼 자기를 끌어올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반복 횟수가 낮아도 돼요. 강제로 오늘 이만큼 진도 나가야 되고 100점 받아야 되고 높은 레벨 반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호기심 하나도 없잖아요. 필요성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일반인은 그렇게 움직여요. 엔진이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부모한테 혼난달라고 움직이기도 하고 1등 하려고 움직이기도 하고 높은 방 가려고 움직이기도 하고 좋은 대학 가려는 비전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필요성에서 움직여요. 근데 영재는 아니라고요. 얘들은 엔진이 달라요. 재밌어야지 움직여요. 이 재미에 핵심 불을 붙이는 게 호기심이에요. 제가 노벨 화학상 따신 분이 요번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었다. 올레이 받는 학생 아니었다. 다만 호기심이 강했다. 자기가 노벨상 탄 거는 오직 호기심하고 동료들 덕분이라 그래요. 호기심이야말로 이 영재들을 타라서 벌떡벌떡 뛰게 만드는 엔진이에요. 연료예요. 호기심이 위대한 발견, 위대한 성취를 이룹니다. 이 비중이 일반인하고 다른 게 영재예요. 얘들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영재성을 죽이는 길입니다. 다음에 자신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얘들이 다 좋은데 약간 유리 멘탈이 되기 쉬워요. 완벽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다는 아니에요. 일찍부터 멘탈이 성숙한 애들은 안 그런데 대부분 애잖아요. 그리고 잘한다 잘한다 소리 들으면서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한다 소리 듣고 큰 애들이 유리 멘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애가 잘한다 소리 듣고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유리 멘탈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가 좀 약한 모습 보일 것 같은 분야면 안 해요. 심지어 어떤 애는 부모한테도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안 해요. 재미없는 척, 흥미, 관심 없는 척 해요. 그게 공부면 공부, 공부 중에서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그러기가 쉬워요. 특히 남하고 살짝 비교해서 경쟁 상대가 아닌 두세 살 위에 형이나 언니하고 비교해서도 기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얘들한테 강한 멘탈, 강철 멘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자신감이라고 표현했는데 강철 멘탈의 핵심은 작은 성공 경험 플러스 과정 칭찬입니다.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꼭 내가 뭘 잘해서 결과 성공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 노력한 거에 칭찬받고 성장한 거에 칭찬받고 그거에 칭찬받는구나. 그러면 강철 멘탈이 돼요. 그래서 얘들한테는 처음에 좀 맛을 들일 수 있게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비교를 멀리 하세요. 일부러 친구 관계도 좀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센 애들하고 붙여서 기죽으면 엉뚱한 소리 하면서 안 하더라고요. 이게 부모한테는 자존심 강하니까 난 못할 것 같아서 안 해요 소리 안 하고 딴소리 삘삘해요. 뭐 재미없다는 둥, 비전이 딴 거라는 둥. 그 다음 어릴수록 더 그런데 학습을 놀이처럼 만들어주세요. 수학 같으면 사고력 수학 같은 거 하시고 문제풀이 수학 좀 덜 하시고 학습을 놀이처럼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학습 자원이 있습니다. 게임도 있고 퍼즐도 있고 체험전도 있고 만들기도 있고 교구도 있고 많습니다. 이야기 스토리도 있고 뭐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으니까 학습을 놀이처럼 구성하십시오. 얘들은 그게 되는 애들이에요. 일반인보다. 왜냐면 머리 쓰는 거를 재밌어하고 호기심이 한번 꽂히면은 푹 빠져서 그거를 끝을 보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강한 학습이 일어납니다. 필요하면 찾아보거든요. 필요하면 막 연구를 하거든요. 이 학생들한테는 도전을 시켜주세요. 도전을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든요. 자기의 지적 욕구가 이 사람들을 영재를 움직이는 엔진이기 때문에 도전을 시키고 호기심만 잘 불러일으키면 그 도전을 성공하려고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필요하면 맨날 며칠을 몰입해서 그걸 해요. 도전을 시키고 스스로 탐구하게 만들어주세요. 일반 교과 교육은 주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주입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쳐야 되니까 80점에 만족 못하고 85점, 90점, 95점, 98점, 100점 이렇게 숙달시키는 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평가를 통과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재는 그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본질을 다 알았는데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거를 더 시키는 거는 반발해요. 그래서 세 자릿수 곱셈 실수하더라도 놔두세요. 일반인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거 숙달을 위한 무한반복, 단순반복 너무너무 독약입니다. 보통은 이걸 안 해요. 애가 대가 세면 부모를 이기는데 부모님이 더 세거나 애가 알아서 맞춰주는 애면은 자기 영재성을 희생하면서 자기 본성을 거슬러서 우그러져요.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성과가 낮아요. 얘들이 미성취 영재가 돼요. 평균 밑으로도 막 내려. 그래서 영재의 대부분이 좋은 학교 못 갑니다.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얘들은 내적 동기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비전, 당근과 채찍 이런 거로 안 움직여요. 자기가 내켜야 해요. 내적 동기 중에 강력한 건 즐거움 동기예요. 이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대의명분 같은 거를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즐거움 동기를 키워주십시오. 그게 호기심, 도전, 놀이 이런 겁니다. 결과 칭찬하면은 멘탈을 망가뜨립니다. 결과 100점 맞아서 좋은 학원 합격해서 뭘 잘해서 그런 거를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칭찬까지 하시면 진짜 유리 멘탈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과정 칭찬을 하셔야 돼요. 영재는 이게 더 취약해요.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만
실패를 영재들이 해석을 못하기가 쉬워요. 똑똑하다 소리를 많이 듣고 잘한다 소리를 많이 듣고 컸는 데다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자기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애니까 유리멘탈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만나면 후룩 잘 무너져요. 그래서 얘들이 공부를 못하는 수가 많아요. 공교육하고 안 맞아서도 그렇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경험을 자꾸 해주고 실패에 대해서 너는 실패한 게 아니고 실험한 거야. 이 실험을 바탕으로 성공으로 한 발짝 나가는 거야. 이렇게 성숙한 실패, 성숙한 패배를 경험할 수 있게 실패 경험을 자꾸 부여해 주시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희 GTG가 사고력 수학이나 영재 수학에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 다른 설명에 참고하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간과하기 쉬운 건데 영재는 외로워요. 저희 학원에서 영재고 합격한 애들한테 또 다른 연구자들이 영재고 합격생한테 물었어요. 영재고 합격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우수한 시설, 우수한 교수진, 자기 마음에 드는 커리큘럼 등등 많겠죠. 또 여러 가지 입시에 대한 혜택 등등 많은데 압도적으로 1등을 꼽는 게 뭘까요? 제가 직접 물어서도 확인했어요. 말이 통하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예요. 얘들이 자기 반에 보통은 친구 없어요. 자기하고 정신연령이 안 맞거든요. 관심사가 안 맞아요. 연예인 이야기할 때 얘들은 지적인 게 더 관심사란 말이에요. 관심사가 안 맞아서 말이 통하는 친구가 없어요. 자기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교실에 앉아서 약분통분 듣고 앉았거든요. 대화가 안 되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대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친구 사귀기가 쉬울까요? 관심사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하니까 어렵죠. 얘들이 그래요. 근데 나아가서 친구들한테 질시를 받고 공격을 받기가 쉬워요. 잘난 체한다 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관심사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심지어 공격도 받으니까 외로워요. 내가 별종인가 생각했는데 영재고를 가니까 자기 같은 애가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안도감도 느껴지고 행복하다 그래요. 그게 가장 만족스럽대요. 영재들이 학교에 있을 때 부모님이 암만 영재를 보호해주고 싶어도 학교에 있는 시간에 보호를 못 해주시잖아요. 근데 학교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긴가요? 그 긴 시간 동안 영재들은 굉장히 괴롭다고요. 너무나 시시하고 지루한 거를 많이 앉아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도 재미없는 뭐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관심 하나도 없는 낚시 방송이 있다고 쳐요. 그냥 낚싯대 던져놓고 2시간 동안 낚싯찌만 비추고 있어요. 2시간에 한 번씩 그냥 물고기를 물고 이런 정도예요. 2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지겨울까요? 얘들은 그보다 더하다고요. 그런 고통을 겪던 애가 친구를 통해서 숨통이 열려요. 그런데 영재고 가야만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초등, 중등 그 9년 동안 어떡하죠? 일찍부터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성향이 비슷한 영재 친구들 그룹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영재교육원의 큰 기능 중에 하나예요. 학원 영재센터가 있는 학원의 큰 기능 중에 하나예요. 말이 통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일찍부터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대학교 영재교육원은 1학년부터 있다고 했죠. 초1부터 이용하시든 저희 GTG 같은 영재교육 학원을 이용하시다. 너무 약장사 같네. 그것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건 독사를 피하듯이 멀리하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엘리트 교육을 하는 학원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회의 문화가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갈수록 그냥 입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의대나 서울대나 이렇게 남들이 선망하는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을 들어가는 게 인생의 성공, 얘들 20년 인생의 성공으로 비춰지고 막 그래요. 그런 이런 엘리트 교육에서 쓰는 동력이 뭐냐면 비교하고 경쟁입니다. 성적 쫙 하고요. 평균에서 막 하고요. 1, 2, 3등 하고요. 100점, 200, 90점 막 줄 세우고요. 일진학교, 이진학교, 학교 레벨 나누고요. 서열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일반인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에요. 근데 영재는 엔진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치 고급 휘발유로 가는 엔진에 디젤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엔진 망가져요. 얘들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뭔가 알고 싶어서 움직이는 애들. 창조하고 발견하고 이런 몰입하고 이런 데서 재미를 느끼고 엔진을 느끼는 애들인데 비교 경쟁을 자꾸 시키면 엔진이 망가져요. 더 심하게 다쳐요. 일반인도 비교 경쟁은 멘탈을 다치게 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자기 원하는 수준의 대학을 못 가면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 가려고 했던 내가 연대 의대 가면 그 상처를 한참 가지고 있어요. 서울대 의대 안에 가서도 1등, 2등, 3등 나눈다니까요. 피부과 간에 안과 간에 이렇게 나눈다고요. 끝도 없다고요. 일반인도 다치는데 영재는 몇 배로 많이 다쳐요. 이게 일반인하고 달라요. 근데 부모님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부모님 중에 태어나게 일부러 비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애는 셈도 안 내요. 남하고 비교 좀 해서 잘하려고 셈을 냈고 분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셈을 안 내요.
일부러 경쟁시키신 분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랬을 때 바짝 열심히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마치 힘나게 하는 어떤 약인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나 뭐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인 줄을 모르고. 근데 얘들은 체질이 워낙 연약한 섬세한 체질, 예민한 체질이라 일반인이 마셔도 괜찮은 그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 탈난다니까요. 비교 경쟁은 독사를 피하듯이 하십시오. 이상이 원칙입니다. 교과에 대해서 좀 할게요. 숙제가 너무 많기가 쉬워요. 일반 학생들한테는 어느 정도 반복이 필요해요. 속달이 필요해요. 그거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조금 귀찮을 뿐이지. 근데 영재는 극력 싫어합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됐고 그 다음 단계 새로운 지적 도전을 해야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전혀 도전적이지 않은 걸 반복하고 있으면 고급 휘발유 엔진에 경유를 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과제를 제공해요. 자기는 3번 반복하면 다 숙달이 되는데 10번 반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집 반복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비슷한 거 많이 풉니다. 그거는 영재한테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분수가 초등학교 때 몇 년 동안 나오냐면 3, 4, 5, 6, 4년 동안 분수가 나옵니다. 영재들은 그만큼 필요 없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분수 다 끝낼 수도 있어요. 약분 통보 같은 거 나오면 안 배웠던 것도 해가면서 관심이 있으면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4년 동안 조금 다른 거를 계속해요. 계속. 초등학교 수학 교과 보십시오. 이럴 것도 있어요. 가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배우잖아요. 반대로 자연수 곱하기 가분수 또 배워요. 그리고 나서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 또 배우고요. 별별 거를 다 나눠서 하나하나 배워요. 그것도 몇 년 동안. 그 다음에 가장 최악이 얘예요. 공교육 또는 입시교육에서는 결과 위주의 평가, 비교 경쟁이 너무나 많아요. 점수를 위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점수를 위해서 일반인은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엔진은 필요성이니까. 근데 영재를 움직이는 엔진은 재미거든요. 재미가 없죠. 평가받으려고 하면 일반인도 평가를 받는 시험 친다고 하면 부담되는데 영재들은 몇 배나 부담이 돼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더 해요. 그래서 공부에서 탈락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재의 70%가 공부에서 탈락해요. 평균보다 못해요. 공부를. 안타깝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지루한 교육과정과 비교평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학을 좀 선행학습을 하십시오. 저는 꼭 권합니다. 근데 이 선행학습이 내신 공부하는 거를 2배, 3배 많이 하는 방식에 하면 안 돼요. 일반인을 상대로 설계된 교육과정이란 말이에요. 문제집 대부분이 일반인을 상대로 설계됐어요. 여기서 반복이 많아요. 너무 스몰 스텝이요. 도전적이지 않아요. 방식도 주입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얘들한테는 호기심을 그렇게 일으켜서 그 호기심을 쫓아가다 보면 분수로 시작했는데 6학년 분수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는 선에 지루한 반복 안 해도 돼요. 하면서 채워져요. 그리고 교육과정에 벗어나 있지만 재밌는 주제들, 수학적 의미 있고 재밌는 수학적 주제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걸 같이 하시면 좋아요. 이거를 사고력 수학이 합니다. 그래서 영재들 성이 강한 애들은 사고력 수학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도움도 많이 되고요. 일반인 학생들한테도 도움 되지만 영재성이 강한 애들이야말로 재밌는 수학을 교과 수학에는 좀 반복을 해요. 일반 부모님들이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영재에게 맞게 교과 수학을 잘 못 가르치시거든요. 커리큘럼도 없고 교재도 없으니까 영재의 특성도 모르시니까 그냥 내신스러운 거를 내신 방식으로 공부를 시켜요. 다만 2배로 많이 시켜서 2배 빨리 나가죠. 영재가 제일 싫어하는 반복이 2배 많아진 거예요. 근데 사고력 수학은 안 그렇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고 수준 높고 도전적인데 깊이가 있죠. 얘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탐구하게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게 하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한 추가적인 주제들을 다뤄놓으면 위탁령 공부할 때 큰 도움 됩니다. 수학 공부할 원동력이 돼요. 추가적인 주제들 다루다는 거고요. 할 수 있으면 배웠던 개념을 다른 분야, 수학의 다른 분야 또는 실생활과 연결하면 더 좋아. 일반 학생들은 왜 공부 더 해요 요것만 하고 끝내요. 얘들은 구구단에서 끝 하면 좋은데 구구단으로 뭘 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힘들어 하는데 영재들은 더 좋아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엔진이니까. 그래서 단계랑 연결시켜주면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깊이. 어려운 문제 해도 좋고 깊이 파고들수록 좋습니다. 너무 긴 이야기라 조금 생략할게요. 그러시면 좀 더 현실적으로 할게요. 영재에 맞는 수학과 교육 로드맵. 수학은 저희 학원 1학년 1반 제일 진도가 빠른 반 커리큘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교과 수학을 그냥 일반 공교육 과정에 있는 교과를 이용하긴 합니다. 자체 교재가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이 정도 페이스로 갑니다. 2달 또는 2달 반에 한 학기씩 나가요. 그래서 2학년 4월 달에 중학교가 들어가고요. 3학년 6월 달쯤 중등 과정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 MPS라고 저희가 깊이 머리 쓸 수 있는 중등 문제 해결력 KMO 영재고 수학을 시작을 합니다. 요게 3학년이고 요게 4학년. 3, 4학년부터는 고등과정도 들어가고 영재고 수학 이런 것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공부 방법입니다. 이것만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다 실패자고 루저고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지적 자극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공부 방법이 내신스러우면 안 돼요. 일반인 상대로 하던 반복을 여러 번 시키면 안 되고 비교 평가하면 안 되고 결과 위주의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과학은 초3까지는 과학 독서 좀 많이 하십시오. 교양과학 독서, 그리고 실험과학 하시고 과학 잡지 같은 거 하시면 좋고 체험전, 박물관 이런 거 많이 가시면 좋습니다. 초4부터 초6까지는 영재고 한다면은 초4, 5 4학년, 5학년 때 사고력과학 하시고 초등학교 5학년 중반부터는 고등과학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떨까? 물리, 화학 두 과목 정도만 예를 들면 5학년 때 화학, 6학년 때 물리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학원에 영재성 강한 애들이 보통 요 코스로 갑니다. 대치동은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런데 빠른 것보다는 영재에 적합하냐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준비 방법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요거는 지난 12월에 저희가 영재교육원 설명회를 한번 했었어요. 유튜브에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영재교육은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교과 외에 지적 자격을 수학과학 분야에 제공한다. 지적 자격을 더 제공하는 게 있고요. 말이 통하는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을 권하는데 핵심은 여기 꼭 붙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해요. 제가 영재 행동 특성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호기심, 탐구, 몰입, 열정, 창조, 완벽주의 이런 거 있는데 그런 태도를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평소에 관심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활동을 드러내는 활동을 해요. 독서를 했으면 독서록 또는 독서 블로그, 또 산출물을 만들고 발표하기, 프로젝트를 해보기, 어떤 대회에 나가기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하십시오. 우리나라가 대회나 이렇게 많거든요. 이런 걸 쌓아두시면 영재교육원 지원할 때도 플러스가 됩니다. 평소 학교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하시면 좋고 사교 교수도 발표하는 학원 보내시면 좋습니다. 논리적인 태도 이런 거 기르면 좋죠. 산출물에 사진과 기록을 남겨주세요. 책을 읽었으면 독서록, 프로젝트 했으면 사진 또는 블로그에 올려놓는 거, 산출물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가 리포트 보고서 있으면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 것도 괜찮아요. 저희 애 중에 가천대 영재교육원 붙을 때 혼자서 수학 발견 노트라는 걸 자기가 만들어서 뭔가 원리 공식 같은 걸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제출해서 합격한 애가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저희 학원 출신 중에. 그래서 이런 기록을 좀 남겨놓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반팔 입고 여름에도 찍고 겨울옷 입고도 찍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조한 게 아니고 1년 내내 또 2년 내내 꾸준히 뭘 했다 기록을 남기면 좋고 학원 중에서 이런 거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한테 영재교육원 관심 있다고 꼭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고 정보가 오면 알려주기도 하시고 교사 추천할 때 관찰해 놓은 게 없으면 쓸 게 없어요. 다음에 면접 나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저희 학원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제가 모의 면접 이런 것도 해드리고 할게요. 평소에 아까 제가 영재한테 좋다고 했던 독서라든지 탐구라든지 이런 거 해놨으면 저절로 이게 길러져 있어요. 그런데 막 주입식으로 했으면 이게 덜 돼 있죠.